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업 사업 계획서 작성 첫 번째 시간 6차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강의할 내용은 회사 개요와 구성 요소, 사업 개요의 작성법과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과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례를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서는 9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1단계는 표지와 목차 부분입니다. 뭐 표지 목차에 뭐 중요할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회사명 적고 제목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로 명시하고 담당자 이름 연락처 작성하고 날짜나 이런 것 중인데, 마지막에 사업 아이템과 맞는 이미지와 색감을 표지 디자인에 사용하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지에 대해서 왜 디자인을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발표 시작 전에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텀이 있을 때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는 표지를 보고 있겠죠. 그 표지에서도 어느 정도 임팩트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게 어떤 것인지를 좀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면은 투자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지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은 카스피의 유산균과 국내 천연 농산물로 만든 천연 유기농 아이스크림 아젤라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대표자 나오고 연락처 나왔죠. 자, 이걸 보시면 벌써 느낌에 아이스크림 하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유기농 아이스크림이구나, 국내 농산물로 만들었구나, 유산균을 쓰고 있구나, 맛있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 그런 느낌들을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단계로 이렇게 하거나 유사하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작성하실 때 그 목차 구성하실 때 이 9단계 중에서 좀 바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 회사 개요에서, 회사 개요는 지금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CEO 및 핵심 인력, 조직 구성, 목표와 비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들어간다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사 일반 개요, CEO 및 핵심 인력 및 네트워크, 뭐 조직 구성, 목표와 비전,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가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거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 이렇게 창업을 할 거고, 언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 보유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업 내용 설명은 바로 들어가야겠죠. 사업 내용 설명 뒤로 가면 안 되니까 회사 개요에서 그 회사 일반 개요와 휴먼 리소스 부분, 그리고 목표와 비전 부분은 뒤로 가도 된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각 항목마다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목차 항목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구성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제가 이 9개 목차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전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목차의 9개, 핵심 요약, 회사 개요, 외방용 분석, 사업 전략, 재무제표, 위기 및 대응, 실행계획, 요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가상의 아이템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우리 서비스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성원들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러이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비전으로 해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객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기존에도 어떠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책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해결한 어떠한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서비스의 이미지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차별성은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 서비스의 강점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관련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시장이 존재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도 이러한 경쟁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경쟁업체와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강점, 약점, 위기와 기회 요인을 분석한 수학 분석을 했고, 우리는 고객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는 핵심 고객을 잡았고, 핵심 고객의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과 가격, 그리고 유통과 홍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상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고, 이런 자금들은 이렇게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도 첫 해는 이렇게 매출 달성으로 하겠지만 2년차, 3년차에는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 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향후 3년 동안 이렇게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첨부 자료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쭉 될 수 있게 한번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스토리텔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지 목차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요약이었죠. 요약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거나 도식화를 통해 논리적 구조로 요약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동기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 아이템은 올인원 아이템인데 1인 가구의 맞춤형 가구, 똑같이 가구네요. 네, 1인 가구의 맞춤형 가구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제품을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었고요. 자, 이 요약 부분인데요. 내가 사는 집은 작은데 기존 가구 제품은 너무 커서 불편해. 스킬큐브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서 이것 하나 모두 해결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고, 이렇게 왼편에 복잡하고 지저분했는데 요거를 공간 활용, 확장성, 다기능, 가변형 이렇게 해서 오른쪽처럼 깨끗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요약인 거예요.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도식화로 설명해 주었죠. 이 요약을 앞에다 하는 이유는 이 후반부에 얘기해야 될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고, 이렇게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창업의 동기, 고객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논리적 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쭉 계속 나열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네, 그건 사업계획서 전반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텍스트로 길게 글자로 쫙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얼만큼 구조화하고 도식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도식화 부분, 적정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사 소개를 하는데요. 회사 소개는 일반 개요예요. 그래서 회사명, 대표자, 업종 이런 식으로 쭉 쓰는데, 예비 창업자분들은 예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기창업자분들은 회사 개요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회사 지금
자본금이 얼마고 종업원수 얼마고 이런 것들도 사실 기창업자분들은 심사위원분들한테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출액도 얼마 나오고 자본금도 이 정도 있고 조직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회사 현황을 소개하면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 현황을 하나하나 다 읽으시면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적인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모자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한 몇 초 정도 보시게 한 다음에 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회사 조직도 구성은 요새 사업이 그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보면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굴 뽑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업의 확장성 같은 거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2단계는 뭐 신규 채용을 몇 명 해서 어떻게 늘리겠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조직도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선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조직도는 작성하실 때 1단계, 2단계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창업자의 핵심 역량. 네, 이제 회사의 개요는 끝났고,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 전문성, 핵심 파트너 등의 핵심 역량을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업자가 어떠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왔는지,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려는 사업 아이템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신중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어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 다닌 것뿐이 없는데요. 저는 뭐 따로 경력이 없는데요. 회사 경험도 없고 뭐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래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창업 교육 같은 거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창업 교육도 경력으로 창업을 준비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경진대회 같은 거 참가하셔가지고 뭐 수상하신 것도 경력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다고 아니면 뭐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어필해서 쓰고, 그럼 전문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누구누구를 채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핵심 파트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핵심 파트너는 내가 채용할 직원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분야, 마케팅 분야, 제조 분야, 뭐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분야, 개발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별로 핵심 파트너를 선정해서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혼자는 못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이미 핵심 파트너들을 확보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그게 바로 이렇게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뭐 홍보 마케팅, 자재 유통, 기술 및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렇게 해결책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시면서 검색해 보시면서 알아보시고 가서 만나시고, 또 교육과정에서 또 소개도 시켜달라고 하시고, 또 교육생들 네트워크에서도 연결도 할 수 있고, 교육생들끼리 같이 교육하다가 동업은 아니지만 같이 창업활동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다니시면서 네트워크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과 비전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쓰면 좋겠죠. 우리는 미션과 비전이 상위 단계고 미션은 그 비전에 대한 이제 세부 수행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토탈 공감 및 생활 디자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비전이다. 우리 회사의 원대한 꿈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위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냐? 1인 가구 공간 문화 창조, 고객을 위한 토탈 디자인, 나눔을 위한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미션과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 우리 회사의 목표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사업 개요가 나왔습니다. 인지부터 사업 아이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 그 요약 설명했고 회사 개요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소요된 시간은 1분 30초 정도? 그 정도 됐어요. 그래야지 지금 사업 아이템 설명에 한 3분 정도 소요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는 사업 배경이죠. 사업 배경은 꼭 그 PSST 사업계획서에서 프로블럼 부분이에요. 문제 제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문제점 또는 고객이 어떤 걸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지저분한 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은 기존 가구가 해결책이 되겠죠. 근데 그 기존 가구의 문제점이 또 있는 거예요. 해결책의 문제점. 크다, 비싸다, 이동이 불편하다, 쉽게 파손된다, 수리가 어렵다, 폐기 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문제점이고 우리는 그 문제점조차 해결한 것이 우리 제품이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텔링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해도 돼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 했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해결책을 제기를 하시고 그 해결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까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데 장표를 한두 장 정도 더 추가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 우리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건 PSST 사업에서 두 번째 솔루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뭐 기능이 어떤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뭐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라면은 어떻게 우선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비즈니스 모델,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같은 것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나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수익 모델도 같이 언급해 주시고. 네. 근데 이건 지금 제조업이니까는 제품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이미지나 뭐 도면을 통해서 뭐 동영상을 활용하셔도 돼요.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요새 많이들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제품 소개를 아예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간단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그 말로 해서 듣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는 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내용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자인 가구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여기 이제 목업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목업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여기 다 제품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결국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기술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디자인 역량이니까 뭐 디자인 특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차별성은 좀 어렵고 결국 이런 거는 대표자의 역량이나 뭐 핵심 인력의 역량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목업까지 만들었던 시제품 제작했다는 것까지 이제 어필을 한 거고 여기선 기술적인 차별성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 역량을 차별적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그냥 가구일 뿐인데 모바일 앱으로 또 연동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략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했다. 그래서 가격 원가 절감을 어떻게 했고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점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으로 어필한 게 바로 리스 임대 방식을 도입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겠죠. 핵심 역량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사업계획서에서의 독창성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의 강점과 차별성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 차별성이 들어가면 더 좋고 기술적 차별성이 들어간다 하면은 어떤 특허라든지
뭐 어떤 뭐라고 또 해야 될까요? 뭐 전문 그 근거 자료를 같이 제시한 어떤 기술,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아이템 소개는 끝났어요. 사업 아이템 소개는 2분 30초에서 3분까지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 소개를 끝난 다음에는 바로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4단계 외부 환경 분석은 제품 서비스 관련 목표 시장 동향을 보도자료, 통계청자료, 논문자료 등에서 조사하여 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기술해라 라고 해서 해놨는데, 외부 환경 분석 자료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좀 시간 관계상 부적절하고, 요새는 그 탐샘썸이라고 해서 뭐 초기 획득 가능 시장, 유효 시장, 뭐 목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런 표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표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 그런 툴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은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거시경제 분석, 그러니까 산업 동향이나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쟁업체 분석, 이거는 미시경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업체 분석 매트릭스, 그런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 동향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1인 가구의 분석, 이런 것들은 자료조 통계청이나 뭐 연구소나 뭐 신문 기사 이런 걸로 미디어 보도, 신문이 아니고 그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뉴스 같은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찾을 수가 있겠죠.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향 분석은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쇠퇴하는 것이냐 이런 전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이 환경이 어떻고, 두 번째는 시장이 성장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관련 산업의 동향을 분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통계청 자료 아무리 조사해, 뉴스 아무리 봐도 제가 하려는 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데이터랩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랩 홈페이지, 데이터랩 들어가시면은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마스크를 하시겠다, 그럼 마스크를 주제어로 입력하고, 두 번째는 마스크는 마스크인데 뭐 재활용되는 마스크를, 재사용되는 마스크를 하겠다, 세 번째는 뭐 나노 마스크를 하겠다, 아니면 천연 소재 마스크를 하겠다, 이렇게 주제어도 쭉 입력하고 기간을 하고 뭐 범위를 입력하면은 사람들이 얼마큼 검색을 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고서 어떤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량이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잠재적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어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수요 조사할 때 이런 네이버 데이터랩 활용해서 그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 동향 분석은 이제 경쟁업체 분석인데, 경쟁업체 하려면 이렇게 바로 경쟁업체와 자사 제품을 비교하는 것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우선 경쟁업체나 제품이 어떤 건지, 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미지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쟁업체 매트릭스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이렇게만 보여주면 무슨 업체인데? 라고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경쟁업체 매트릭스 작성할 때 이렇게 세로 항목, 어쨌든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우리 건 다 동그라미 쳐놓고 나머지 X 세모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경쟁업체랑 우리랑 했을 때 우리가 뭐 저렇게 옆에 세로 항목을 잘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업체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조사 및 외부환경 분석 자료는 어디서 찾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찾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이런 걸 보시면서 외부환경 분석 자료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오늘은 회사 개요, 사업 개요, 그리고 또 요약, 그리고 외부환경 분석, 이렇게 뭐 단계로 따지면 4단계지만 표지 목차까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작성은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작성을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아이템 설명하실 때, 사업 개요 설명하실 때 스토리텔링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문제점, 기존의 해결책, 기존의 해결책에 대한 나의 기존의 해결책에 대한 문제점, 그것에 대한 나의 해결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잘 하셔야 되고, 그냥 쭉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핵심 역량이나 강점들을 뒤에 정리하셔서 확실하게 우리 제품이 어떤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뭐 인적 자원이나 전략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쓰셔야 되고,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객관성 확보다. 주장을 하지 말고 절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 경쟁업체 분석을 제대로 한 이후에 경쟁업체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내용을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다음 단계로 사업 전략이랑 또 재무 계획 쪽 관련돼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